일본 학자가 한글을 단순한 문자라고 무시하며 한국의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소식을 비웃었는데요. 이에 미국 교수도 동조하며 함께 한글 박물관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직접 현장을 방문한 두 학자는 예상과 완전히 다른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들이 한글 박물관에서 본 것이 무엇이길래 눈물까지 흘리며 감동받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리입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겪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어를 연구하면서도 한글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알파벳처럼 소리를 표현하는 기호 정도로만 여겼죠. 특히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동아시아 언어학 학회에서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학회 전날 밤 호텔 로비에서 사토 유미라는 일본 연구자를 만났어요. 도쿄 문학연구소에서 일하는 분이었는데 한국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글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토 유미는 웃으면서 말했죠. 한글이요? 그냥 음절 몇 개 조합한 단순한 문자일 뿐이에요. 한자나 일본어 문자 체계에 비하면 정말 간단하죠.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자로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글이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도 한글은 그냥 도구 정도로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도 한글은 배우기 쉬운 문자니까 금방 익힐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로비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박물관이 확장 공사 중이어서 유물들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전되어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토 유미가 또 웃으면서 말했어요. 봐요, 문자 박물관이라니. 그런 곳에 무슨 볼 게 있겠어요. 화재가 났는데도 별로 큰 뉴스가 아니네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문자를 전시하는 박물관이라니 정말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냥 옛날 책이나 몇 권 진열해 놓은 정도 아닐까 생각했죠. 마치 도서관의 고서, 코너 같은 곳일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러게요. 문자 하나하나를 전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뭘 보여주겠어요? 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토 유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일본에도 문자 관련 전시관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재미없어요. 그냥 학자들이나 관심 있어 하는 곳이죠. 일반인들한테는 별로 어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제 자신이 한국어를 가르치면서도 한글의 매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때도 그냥 기계적으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법만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학회 발표는 무사히 끝났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그 뉴스가 남아있었어요. 한글 박물관이라는 곳이 정말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토 유미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다음 날 아침 저에게 제안했어요. 소피 교수님, 우리 서울 가는 김에 그 한글 박물관이라는 곳 한번 가볼까요? 정말 별거 없는 곳인지 확인해보는 거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글 박물관 같은 곳은 관광객들을 위한 장식용 시설 정도로 생각했어요.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런 곳이 있었구나 정도의 반응이었죠. 하지만 학자로서의 호기심이 조금씩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글만으로 박물관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둘 다 한글 박물관이 별로 특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서울에 도착한 저희는 곧바로 용산구에 있는 국립한글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면서 사토 유미가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큰 건물이네요. 하지만 화재 흔적이 보이는군요. 정말 그랬습니다. 건물 일부에는 검은 그을음 자국이 남아있었고 공사용 펜스가 둘러쳐져 있었죠. 입구에는 일부 구역 공사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역시 별거 아닌 곳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입구에서 한 분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교육연구소 대표 박민수입니다.
혹시 박물관 견학 오신 분들이신가요? 저희가 그렇다고 답하자 박민수 대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다행히 오늘 오셨네요. 화재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사실 유물들은 모두 안전합니다.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서 미리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거든요. 사토 유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볼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지금이 더 흥미로운 시기일 수도 있어요. 디지털 전시관과 체험 공간들은 모두 정상 운영 중이거든요. 특히 외국인 분들께는 더 유용할 거예요. 저는 박민수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조금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디지털 전시관이라니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한글을 보여주는 곳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사토 유미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문자를 디지털로 보여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결국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박민수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마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박물관 내부로 들어가자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벽면 전체가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으로 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걸어다니면 발밑에서 한글이 반짝이며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인터랙티브 한글 체험 공간입니다.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한글을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특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사토 유미도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봐요. 일본에도 이런 시설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한글의 특성상 가능한 거거든요. 한글은 조합형 문자라서 이런 인터랙티브 체험이 특히 효과적이에요. 박민수 대표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도 이런 디지털 시설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통적인 전시 방식보다 더 안전하죠. 게다가 복구도 빠르고요. 저는 점점 이 공간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단순히 한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글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벽면의 스크린에 손을 대면 자음과 모음이 움직이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교수님, 한번 해보세요. 박민수 대표가 저를 스크린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스크린에 손을 댔어요. 그러자 히읗자음이 나타났고 제가 손을 움직이자 아라는 모음이 합쳐져서 하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에서 예쁜 꽃이 피어났어요. 와, 이건 정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글을 경험한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는 박민수 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박물관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각 공간마다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소리 체험실이라는 곳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글의 소리를 직접 느낄 수 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소리의 원리를 어떻게 문자에 담았는지 체험해 볼 수 있죠. 헤드폰을 쓰고 마이크에 대고 말하면 제가 발음한 소리가 어떤 한글로 표현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헐로라고 말해봤어요. 그러자 화면에 헬로우라는 한글이 나타났습니다. 사토 유미도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한글이 표음 문자이면서 동시에 표의 문자적 특성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리와 의미, 그리고 형태가 모두 연결되어 있거든요. 박민수 대표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정말 다행이었던 건 이런 시설들이 별도의 방화벽으로 보호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통 유물들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놨고 디지털 시설들은 자동 소화 시스템으로 보호됐죠. 저는 박민수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이 박물관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전시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한글을 살아있는 문화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 구상부터 완성까지 약 2년 정도 걸렸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죠. 특히 외국인 관람객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어요. 사토 유미가 벽면의 대형 스크린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한글이 정말 특별한 문자구나 싶네요. 다른 문자로는 이런 체험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한글의 조합 원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음과 모음이 규칙적으로 결합되니까 이런 인터랙티브 체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저는 점점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놓쳤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단순히 소리를 표현하는 기호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체계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체험 공간 말고 다른 전시도 있나요? 저는 더 보고 싶었어요. 물론이죠. 한글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관도 있고 세계 각국의 한글 교육 현황을 소개하는 코너도 있어요. 특히 교수님 같은 분들께는 정말 유용할 거예요. 박민수 대표는 저희를 또 다른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지도 위에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의 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니.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한류의 영향도 있지만 한글 자체의 매력 때문에 배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사토 유미도 진지한 표정으로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글을 배우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몰랐네요. 한글은 배우기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는 문자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도 매력적인 거죠. 저는 이 박물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글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다음 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박민수 대표는 저희를 한글 창제 원리관이라는 특별한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화재 피해를 전혀 받지 않은 구역이었는데 들어서자마자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감동받았어요. 벽면 전체에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이 홀로그램으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저는 박민수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거예요. 하지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한글 자체의 과학적 원리입니다. 그 원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시각적 재현이 가능한 거죠. 홀로그램 속에서 세종대왕이 입의 모양을 관찰하며 자음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역 소리를 낼 때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들고 니은 소리를 낼 때 혀끝이 윗니에 닿는 모양을 형상화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보였어요. 이건 진짜 과학이네요. 사토 유미도 감탄했습니다. 일본 문자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에요. 맞아요. 한글은 소리의 생성 원리를 분석해서 만든 문자거든요. 그래서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하는 거죠.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면서도 한글의 이런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 학생들에게도 그냥 외우세요라고만 했지 왜 그런 모양인지 설명해 준 적이 없었어요. 교수님, 직접 체험해 보시겠어요? 박민수 대표가 특별한 장치를 가리켰습니다. 그 장치는 제가 소리를 내면 입모양을 분석해서 해당하는 한글 자음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기역 소리를 내봤습니다. 그러자 화면에 제 입모양이 나타나고 그 모양에서 기역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보였어요. 와, 정말 신기해요. 이런 원리였구나. 사토 유미도 여러 소리를 내보며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소리와 문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니. 한글의 또 다른 특징은 모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는 기본 요소들을 조합해서 만들었거든요. 박민수 대표는 모음 체험 코너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아, 오, 우 같은 기본 모음들이 어떤 철학적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히 소리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원리까지 담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글이 다른 문자들과 차별화되는 거죠.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박물관 관람이 아니라 제 학문적 관점 자체가 바뀌는 경험이었어요. 한글이 이렇게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였다니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화재 복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다행히 이런 핵심 전시관들은 피해가 없었어요. 손상된 건 주로 사무 공간과 일부 수장고였는데 이미 복구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더 좋은 시설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에요. 사토 유미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한번 와보시면 생각이 바뀌죠. 특히 외국인 분들께는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저는 이 박물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박민수 대표는 저희를 한글 놀이터라는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한글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신개념 체험 공간이었어요. 이곳은 저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공간입니다. 한글을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에요. 바닥에는 거대한 한글 퍼즐이 깔려 있었고 벽면에는 터치스크린으로 된 한글 게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한글 퍼즐을 만져봤어요. 기역 조각을 집어서 아 조각과 맞추니까 가라는 글자가 만들어지면서 예쁜 음악이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재미있네요. 아이들이 좋아하겠어요. 네, 하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한글을 처음 배우는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효과적이죠. 복잡한 설명 없이도 자연스럽게 한글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사토 유미도 벽면의 터치스크린 게임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동물 그림을 보고 해당하는 한글 단어를 만드는 게임이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 보였어요. 이런 방식으로 배우면 정말 쉽게 익힐 수 있겠네요. 일본 아이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일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수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글 조합 게임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면 그 단어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나타나고 원어민 발음까지 들을 수 있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재미있어 하시네요. 박민수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글을 경험한 적이 처음이에요. 저도 학생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보고 싶네요. 그렇다면 저희 교육 프로그램도 소개해드릴게요. 외국인 한국어 교사들을 위한 특별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박민수 대표는 저희를 다른 코너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각국의 한글 학습자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글로 쓴 시, 한글 서예, 한글 디자인 작품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모두 외국인들이 만든 건가요? 네, 맞아요. 한글을 배우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작품들이죠. 보시면 정말 다양하고 창의적이에요. 저는 그 작품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감동받았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서 예술적 영감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특히 미국 학생이 한글로 쓴 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어와 한글을 섞어서 쓴 시인데 두 문자의 조화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한글의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게 되죠. 화제가 났을 때도 이런 작품들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사토 유미도 작품들을 보며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예술적일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문자 자체가 갖는 미학적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게 한글의 매력이죠. 저는 이 공간에서 한글에 대한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창작과 예술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박민수 대표는 저희를 박물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한글 체험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최첨단 기술로 구현된 가상현실 체험 공간이었어요. 이곳에서는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세종대왕과 함께 한글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저는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조선시대 궁궐이 펼쳐지더니 세종대왕이 나타나서 직접 한글 창제 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마치 정말 그 시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자를 만들고 싶다. 가상현실 속 세종대왕의 목소리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한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체험이 끝나고 헤드셋을 벗으니
제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토 유미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이런 체험은 정말 처음이에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이런 깊은 철학과 사랑이 담긴 문자였다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반응하세요.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박민수 대표는 저희를 휴게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글로 된 다양한 책들과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었어요. 잠시 쉬면서 오늘 체험한 것들을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아침에 이곳에 올 때까지만 해도 한글 박물관은 별거 아닌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박민수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체험한 것들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것 같아요. 교수님 같은 분이 이런 경험을 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매력을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사토 유미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일본에 돌아가서 한글에 대해 다시 연구해보고 싶어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문자네요. 한글의 매력을 알게 되면 더 깊이 파고들고 싶어지죠. 그게 한글의 힘인 것 같아요. 저는 박민수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는 정말 없었나요? 이런 소중한 곳이 손상되었다면 정말 안타까웠을 텐데요. 다행히 핵심 전시관들은 모두 무사했어요. 화재 예방 시스템이 잘 작동했거든요.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안전하고 더 좋은 시설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에요. 그래도 화재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평소에 철저한 안전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큰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었어요. 특히 유물들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은 게 정말 다행이었죠. 저는 이 박물관 관계자들의 전문성과 노력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한글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진정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앞으로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네, 특히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한류와 함께 한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세계 각국의 한글 체험관을 만드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토 유미가 흥미롭게 물었습니다. 일본에도 만들 계획이 있나요? 물론이죠. 일본은 한글 학습자가 많은 나라 중 하나니까요. 도쿄에 한글 체험관을 만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글에 대한 새로운 관점뿐만 아니라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방향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식도 완전히 바꿔야겠네요. 오늘 체험한 것들을 학생들과도 공유하고 싶어요. 그럼 저희 교육 자료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박민수 대표의 제안에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협력하고 싶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한글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세계화 시대에 한글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등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시간이 훌쩍 지나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박물관을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 다음 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박물관을 나서기 전 박민수 대표가 저희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한글로 이름을 새긴 예쁜 키링이었어요. 소피와 유미라는 이름이 아름다운 한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키링을 받아들며 또다시 감동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걸 볼 때마다 오늘 하루를 기억할 것 같아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교수님 같은 분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박물관 밖으로 나오니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토 유미와 함께 박물관 건물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아침에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유미 씨,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네요. 네, 저도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글을 이렇게 무시했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워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사토 유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소피 교수님, 저 정말 죄송해요. 어제 한글을 단순한 문자라고 했던 말, 정말 무지한 소리였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어를 가르치면서도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무지를 인정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새로운 다짐도 담겨 있었어요. 일본에 돌아가서 한글에 대해 제대로 연구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일본 학생들에게도 한글의 매력을 알려주고 싶어요. 사토 유미의 말에 저도 크게 공감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한국어 교육 방식을 완전히 바꿔보려고 해요. 오늘 본 체험 프로그램들을 참고해서 더 재미있고 효과적인 수업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우리는 각자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문화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화재라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도 박물관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오히려 그 덕분에 우리가 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복구 과정에서 더 좋아진 부분들도 많았고요. 저는 오늘 하루가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새로운 인식뿐만 아니라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방향도 얻었거든요. 유미 씨, 우리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면서 한글 연구에 대해 정보를 공유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일본과 미국에서 각각 한글의 매력을 알리는 일을 해보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되었지만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글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시카고의 제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울에서 받은 한글 키링이 놓여 있었고, 그걸 볼 때마다 그날의 감동이 되살아났어요. 저는 곧바로 제 수업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박물관에서 본 체험 프로그램들을 참고해서 학생들이 한글을 놀이처럼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했어요. 첫 번째로 바꾼 건 한글 소개 방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글은 배우기 쉬운 문자입니다라고 단순하게 소개했는데 이제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배경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죠. 한글은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관찰해서 만든 문자입니다. 여러분의 입모양을 보세요. 학생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니까 훨씬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사토 유미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일본에서도 한글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피 교수님, 도쿄대학교에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한 특별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저도 사토 유미에게 제 근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한글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소식과 함께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에 대해서도 전했어요. 박민수 대표와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한글 박물관의 복구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해외 진출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수님 덕분에 미국 진출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시카고에 한글 체험관을 만드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제가 그날 박물관에서 받은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한국어 학회에서 특별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주제는 한글, 단순한 문자를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글을 단순한 표음 문자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한글 박물관에서 특별한 경험을 한 후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발표를 들은 동료 교수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글 박물관 화재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안타까웠는데 오히려 그 덕분에 더 좋은 경험을 하신 것 같네요. 맞아요. 위기가 기회가 된 셈이죠. 복구 과정에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저에게 접근한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소피 교수님,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어요. 저도 한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받은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지금 저는 한글 박물관과 함께 국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토 유미도 일본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한글의 세계화에 힘쓰고 있어요. 그날 화재 소식으로 시작된 우연한 방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글은 정말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특별한 문화였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글,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문자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